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스닥 시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했죠. 이러한 중소형주의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일단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뉴욕장 주말 사이 일단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마감된 뉴욕장 어땠는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번 11월은요, 그 어떤 11월보다도 급락 이후 반등, 그러니까 변동의 폭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에 어찌됐든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 보니까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쭉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였기 때문에 이날은 오후 1시까지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간신히 장중에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월간 기준 플러스, 이에 따라서 7개월 연속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런 반면에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워낙 심했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짓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나 시장을 끌어올렸던 상승의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일단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면 9월과 10월에 이어서 세 차례 연속의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FOMC는 현지 시간 9일과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3시에 그 결과를 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AI 사이클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자신감 역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연준과 AI에 맞서지 말라라는 시장의 격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연준이 비둘기파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AI 밸류 체인 종목들의 재평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16선까지 후퇴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금 가격은 4,250달러대까지, 은 가격 역시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S&P 500의 월간 기준 수익률 맵을 들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을 정리해 보자면 이전의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이전의 소외주들이 오르는 한 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주요 종목들의 월간 기준 수익률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알파벳과 브로드컴이죠. 그러니까 TPU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이 각각 14%, 9%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 가운데에서는 일라이릴리와 머크가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7%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오픈 AI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종목들이 비교적 많이 빠지는 한 달을 보내갔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낙폭 역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양극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오라클이라든지 테슬라, 팔란티어는 대표적으로 친트럼프, 친공화당 성향의 주식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렸던 지난 한 달 동안 이들의 주가에도 약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던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압박을 가했던 제약주들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죠.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주지 못한다면 이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등 친트럼프 성향의 종목들 계속해서 주가 약세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승기, AI 랠리의 주도권을 알파벳이 다시 쥐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구글 TPU 수혜주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TPU를 설계해주는 종목으로는 브로드컴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연초 대비 기준 수익률 74%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TPU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론 181%의 급등이었습니다. 특히 4분기에 D램과 낸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회사가 TPU 칩은 광통신으로 연결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라고 하는 어떤 지연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가 기본적으로 광통신 연결을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급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루멘텀 홀딩스 티커명 라이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 무려 280%대로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GPU가 광통신 비중을 한 25에서 30%로 가져간다면 구글의 TPU는 70에서 90%로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통신 수혜주들이 조금 더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로는 시에나 140%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는 코히어런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셀레티스가, 버티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TSMC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들 대부분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구글의 TPU가 계속해서 이 시장의 승기를 쥐게 된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와치리스트에 추가를 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알파벳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AI 주도주들의 헤게모니 그 지속 기간을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트래킹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지속 기간이 100일,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라는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 1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브로드컴이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던 시점입니다. 이때 이슈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그 덕분에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확대되게 되는 반사 이익이 나타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고요. 25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어땠을까요? 이때가 바로 딥시크 충격이 발발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중국향 AI 투자에 대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트리거가 되면서 항생지수가 치고 올라왔던 시점이었고요. 이후에 엔비디아가 블랙웰 NVL72 출하를 본격 확대하면서 다시금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으나 그 주도주의 포지션이 지속되는 기간은 역시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치고 올라왔던 또 하나의 종목이 AMD였습니다. 그동안 AMD는 GPU만을 공급을 했더라면 엔비디아와 제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풀 스택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서버와 네트워킹, 스토리지까지 우리가 다 줄 테니까 쓰기만 해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훨씬 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엣지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픈 AI에 대한 대형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던 점도 특징이었죠. 어찌됐든 주도주는 호재가 부각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레포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주도주가 변환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AI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전해드렸고요. 국내장 연결 포인트들 들어갑니다.
시장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의 이유를 찾고 못 간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출발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증시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못 갔던 코스닥에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이 때문에 코스닥은 3.7%나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조정이 좀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락의 영향으로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1.5%. LG엔솔 코스피 총 상단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7% 가까이 떨어졌죠. LG화학이 순차적으로 LG엔솔의 지분을 줄여갈 수 있다는 오버행 이슈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시장에서는 오로지 코스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 장중에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이 900선을 탈환했고요. 912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갔죠. 그날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이 간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비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압도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았고요. 그 뒤를 이었던 게 2차 전지 종목군 혹은 일부 엔터 또 로봇주였습니다. 이날도 총 상단의 주요 종목들 모조리 다 올라갔죠. 유독 좋았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펩트론의 10% 상승, 코오롱 티슈진의 무려 24%의 급등도 긍정이었습니다. 저희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 김진만 위원님, 코오롱 티슈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한 2주 전부터인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를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우선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25%로요. 그리고 코스닥에 영향을 줬던 주요 섹터 뉴스들. 코스닥 시총 비중 1등은 단연 제약바이오이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이다라는 기대감, 바브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대다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펩트론의 10% 상승, 일라이릴리의 펩트론 신공장 마운자로 국내 생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CATL이 약 1.5조 전액 공급을 엔캠으로부터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단의 일부 종목들도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LG 엔솔의 급락에 있어서 다수가 함께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몇몇 종목들은 꽤 강했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엔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업 재편 속에서 그날 로봇 브리핑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 재편 내에서도 로봇에 대한 내용이 강화됐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때문에 로봇주들도 꽤나 강했습니다. 삼성이 전 계열사의 로봇을 도입한다. 이 말은 즉슨 삼성 내 로봇사의 발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SPG와 같은 SBB테크와 같은 감속기 관련한 기업들 여전히 잘 갔습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절이자 근육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살피기도 했었죠. 아지네스텍, 이렌시스, 뉴로메카, 산업용 로봇 종목들 상승 흐름이 좋았네요. 자, 테마단으로 본다면 보안이었습니다. 이날 업비트 450억 규모의 자금 유출 관련한 이슈가 그 전 거래일부터 영향을 주면서 네이버 등은 하락시켰습니다만 보안주에는 테마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 일부 보안주의 상승이 있기도 했었죠.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복귀 맞춰보겠습니다. 천스탁 플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부인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스닥에 기대를 갖고 코스피의 대형 종목을 팔고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수급 등이 곳곳에서 있었죠. 그러면 왜 이런 기대감이 유효한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키 맞추기요. 물론 코스닥도 다른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던 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올해 63% 오른 코스피 대비
좀 미약해 보이죠. 34%의 상승이었습니다. 코스피 따라가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 기저가 되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12월 10일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게 됩니다. 15조의 직접 지분 투자. 이러한 효과를 코스닥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KB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전후로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예고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반 사이에 지수의 상승이 계단식으로 몇 차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계절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이제 12월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지나가면 1월입니다. 내년도 2026년도 1월에 대한 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지난 25년 동안 코스닥의 월평균 수익률 1등은 언제나 그랬듯이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기대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AI 관련한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로봇에 대한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뉴스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로봇 대량 생산의 완성 단계에 달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최종 검증일이 12월 7일부터 13일 사이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인 BCC 리서치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42%씩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전망에 힘입어서 1월 중소형주 랠리 효과를 기대하며 코스닥 실적 시즌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었었는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내년 전체에 대한 시계를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였는데요. 각 분기별로 포인트들을 전망했습니다. 1분기는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이다. 그 기저에는 금리 인하,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 부양, 트럼프의 공격적인 미국 경기 드라이브, 한국의 반도체 모멘텀.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이고요. 2분기까지 상승 추세가 강화될 것이고 이때는 코스피가 5천에 진입할 것이다. 5,300선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분기를 토탈해서 상반기에는 수출주, 성장주, 정책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고요. 4반기부터 이제 3분기, 4분기는 좀 조정에 대한 변동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금리 인하, 경기 회복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결국 이것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이미 5,300선 부근까지 올라올 여지가 있으니 이때부터는 포트에 비중을 줄여서 방어주로 방어적 성격을 띤 종목군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었죠. 방어주, 배당주로 이제 3, 4분기를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다가오는 상반기, 특히나 1분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고려해서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말 소식입니다. 뉴욕장은 반장 거래였죠. 월말 윈도우 드레싱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일단 3대 지수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AI 진영에서는 엔비디아 부진은 좀 이어졌고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감, 그 전 거래일 IB에서 이미 제시를 하며 유럽장에서 반도체 종목의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의 부채 외주화 이슈가 있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디램이나 낸드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 또한 애플 제품 프로세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슈 속에 급등을 했죠. 마이크론과 인텔 등의 급등 속에서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양자나 원전주가 강했는데 원전은 미국에서 컨테이너선에 SMR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었던 뉴스케일 파워 등이 5%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요약이었네요.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모처럼 각 이슈별로 좀 연결되는 내용들을 넣어봤는데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죠. 오늘 혹은 내일 안에 또 어떤 이슈가 들어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종전 협상에 대한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에 단기적으로는 재건의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미국의 시사지죠. 뉴스위크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독일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200페이지 정도의 전쟁에 대한 대비 계획표였다라고 합니다. 러우 종전은 러시아의 재무장을 결국 가속화할 것이다. 쉬면서 러시아는 재정비해서 유럽을 다시 치는 것을 계획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빠르면 2년 안에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독일은 지금 하고 있고 유사시에 나토군 80만을 동원하고 각종 루트를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막아서고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러우 종전 반갑긴 하지만 러시아의 유럽 침공이라는 또 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유럽 측에서는 새롭게 국방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었고요. 재건 그리고 방산은 순차적인 순서일 뿐 재건이 올라간다고 방산이 급락한다라는 흐름은 아니라는 걸 이런 시점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일단 재건과 방산주 지난 금요일은 양방 다 긍정의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었네요. 자주 국방의 트렌드 기억해 봐야겠고요. 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도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달러 강세, 구리값 상승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전선에 대한 약탈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전선을 잘라다 갖다 파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T&T가 이로 인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구리라는 키워드에서는 전선, CCL, PCB, 동박 등을 뽑아볼 수 있고요. 주말에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어마어마합니다. 3,370만 명의 고객 계정이 무단 노출됐다라고 하죠. 결제 정보를 제외하고 다 털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SK텔레콤의 이제 정보 유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극한다면 짧게 보면 보안주, 만약에 쿠팡의 사용자가 네이버 이마트 쇼핑으로 넘어온다면 네이버나 이마트도 거론이 되나 사실 이것은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해보겠고요. 곧장 하겠습니다. 자, 방안의 코끼리 보안. AI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자명이 이제 보안 이런 해킹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상황이었죠. 올해 유독 그랬습니다. 주요 통신사들의 정보, 주요 금융사들의 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올해 유독 느끼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 위협을 실질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이번에는 쿠팡 사태요. 그래서 방안의 코끼리였던 보안, 이제는 정말 성장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백업 관련한 종목들과 정보 관련한 종목들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차피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앞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해킹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차를 조종한다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럴 경우 차세대 보안 시장의 성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보안 내에서 정말 투자해볼 만한 게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구리 가격의 상승 살폈는데요. 신시대 석유라고도 하죠. UBS에서 구리 가격이 1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등으로 인해서 구리가 많이 필요한데 공급 측면에서는 칠레도 생산량이 줄었고요. 중국에서도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속의 달러 약세 구리 가격 상승 역시나 같이 나타나죠.
있죠. 구리 관련주 하면 뭐 풍산, 이구산업, 고려아연, LS, 뭐 KBI 메탈 등이 있을 거고요. 전선주들도 구리 사용이 많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보면 CCL 혹은 동박, 기판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의 CCL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두산 이렇게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이런 쪽 종목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일단 구리 가격의 흐름을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인 이번 주 오늘입니다. 이제 AI 방향성에 대한 탐색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 요일별로 AI에 대해 키워드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AI 학회 참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또 AWS의 클라우드 컨퍼런스 자리하고 있고요. UBS가 되겠네요. 글로벌 테크와 AI 컨퍼런스 등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벨테크의 실적이나 세일즈포스, C3 AI 실적도 자리하고 있고요. 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수익화 비전 발표, 수익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무언가를 보여주는지, 그것으로 AI의 수익화 논란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외 주말 사이 업데이트된 뉴스들입니다. 트럼프는 주식을 사상 최고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JP모건에서는 한국을 최우선 비중 확대국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에서는 내년 5,000피 돌파 가능성,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라고 했네요. 이 말대로 흘러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AI 쪽은 엔비디아가 루빈 생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D램사들로부터 HBM4 샘플을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D램 가격 등의 상승이 또다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딥시크 우려 때처럼 조금 비슷한 맥락의 중국의 기술력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제 GPU 생산하는 무어스레드 청약이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만든 게 무어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위협이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이크론이 AI 메모리 생산을 일본에 구축한다, 기지를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관련주 체크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계속 불편한데요. 중국이 12월에 일본행 정기 항공편 904편의 운항을 중단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해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고,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가 상해에서 노래를 하던 중에 조명이 딱 꺼지고 그대로 쫓겨났다고 해요. 꽤 격화되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고 4일의 울타비티 실적 등에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내용 들어가 보죠. 자, 마이크론이 14조를 투자해서 일본 히로시마 인근에 AI 메모리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일정 부분 보태기로 했네요. 자, 그러면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관련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CMTX는 마이크론이 지정한 최우수 부품사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저스템, JT, 코리아 서키트, 펨트론, 테크윙 이런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샘CNS도 HBM용 STS를 마이크론에 제공했던 바가 있어서요. 관련한 종목들은 약간 짧은 트레이딩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속 뉴스들 들어가 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반장만 열렸고 윈도우 드레싱 매수를 고려했었을 때 그래도 긍정이었으니까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 주 주간에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 등이나 AI 변곡을 보여줄 만한 일정이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뉴욕장 내에서는 원전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국내 원전주는 요즘에 같이 힘받는 경우가 좀 적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AI 변동 속에 관련한
테마들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로봇과 보안, 구리, 재건 뉴스가 나와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향을 받을지 보시고요. 단독 뉴스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구글용 HBM 60% 이상을 납품했고 내년에도 일밴더일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섹터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 이후의 방산에 대한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유럽 말고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도 무기 수입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성과를 기대해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순방에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내용 등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요.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트럼프발 여러 변수를 겪은 상황이고 지금 빅파마는 특허 절벽에 도래해 있어서 M&A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A 혹은 애로 이런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연말 연초는 제약바이오의 학회 모멘텀이 많이 자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중에 하나 카티 얘기 좀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요즘 국민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암에 걸리는 분위기라고 하죠. 암 치료는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가 있을 거고 카티 항암요법도 부각됩니다. 자신의 면역세포를 변형시켜서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개인 맞춤형 치료이죠.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DA 승인은 그동안 카티세포 7종 모두 암 치료제로 쓰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난치성 만성질환인 자가면역 질환에도 카티 치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에 보건복지부가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 임상연구 8건 중에 3건이 적합하다라는 의결을 받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난치성 전신 홍반성 루프트 환자에게 카티 치료 투여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유럽에서도 카티 치료 효능을 보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카티 치료에 적응증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치료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카티 세포 시장은 점점 커질 걸로 보이는데 그 속도가 꽤 가파릅니다. 2034년에는 256조 시장이 될 걸로 보이네요. 한마디로 기술이 순차적으로 농이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티 관련한 종목들 확장하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면역 항암 기업들도 같이 넣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좁혀서 본다면 이 정도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앞단에 보는 두 종목은 앱클론과 큐로셀입니다. 앱클론은 171%, 큐로셀은 올해 32%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에클론을 따라 큐로셀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에클론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클론은 지금 관리 종목인데 내년 초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11월 수출입 통계 나오고요. 로보티즈 보유자분들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부의된다라고 하고요. 학회 앞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학회가 이제 오늘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도 오늘 밤부터인데 2년 6개월만. 그러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죠. 사이버먼데이 소비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미국 파월이나 미국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의 연설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목요일로 가면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하고요.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4일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보는 확정된 바가 없다입니다. 금요일은 뇌전증 학회, 뇌전증 하면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미국 혈액 학회가 또 토요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알테오젠의 임시 주주총회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이렇게 시장 속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이어갑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의료 AI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료 AI, 최근 AI 섹터 자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가운데 의료 AI 쪽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면 파러스 아이바이오가 18%대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뉴로핏과 뷰노 같은 경우에도 코어라인 소프트, 셀로메드, 드림CIS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었죠. 그 이후에 상한가를 찍고 쭉쭉쭉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그려나가면서 지난 금요일장에도 8% 가까이 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빌리언도 7%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도 지난 금요일에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섹터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가 한번 떠올라 봤는데요. 저 하늘 멋진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료 AI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의료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까? 의료 AI를 향한 대표적인 모멘텀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지금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은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11월부터 꾸준히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2026년에 의료 AI 분야에만 올해 대비 2.5배 이상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3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제 내년에는 2,478억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병원들이 하나둘씩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병원과 의료기관의 실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AI 판독이라든지 영상 분석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요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파일럿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뷰노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AI, 특히 그 안에서도 의료 AI를 차세대 강화 산업으로 지금 꼽고 있는 분위기고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 클리닉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전문 기업인 뉘앙스를 인수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나서며 시장에 이 길목을 터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외국산 의료 AI를 수입을 해서 도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기술력 그리고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 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료 AI를 더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그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협력 그리고 기술 성과에 대한 발표 기대감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장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텐데 최근에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도 여러 가지 협업 소식이라든지 신규 모멘텀 이슈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이제 서울대병원과 함께 의료 AI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KMED를 공개했는데 이게 GPT 5.1보다 성능이 또 좋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의사국시 96.4점을 기록하면서 이 KMED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주가가 이러한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도 개별적인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AI 판독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의 특허 소식을 들고 온 바 있습니다. 초정밀 AI 기술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벌써 미국에서 특허 2건을 등록했다는 소식이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베링거, 오트밀 헬스 등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주가 잠시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3%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개별적인 호재를 한 가지 물고 왔는데 파나마에 이 자궁경부암 AI 진단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11억 규모라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이번 이러한 협업 소식 그리고 공급 소식은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4분기 이후에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식 인터스텔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짤을 보시면 제가 왜 제목을 주식 인터스텔라라고 말을 했는지 가늠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남자아이가 그런 거에 투자했다가는 집 말아먹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너는 내가 기필코 호적에서 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가 이제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그러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8조 원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891조 원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리서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맥킨지에서도 생성형 AI 도입 이후에 의료 분야에서 최대 160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를 살펴보신다면 이 짤의 맥락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3빌리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의 주가가 지금은 12,300원까지 올랐는데 지난 9월에는 주가 수준이 5,000원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지금 2배 이상 성장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데요. 로켓헬스케어는 이제 32,000원 구간 이 부분에서 지금 8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9월 달에는 14,000원 그리고 15,000원 구간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82,700원에서 또 고점을 터치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았더라면 지금 나의 수익률은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의료 AI 분야도 올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대표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지 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만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로핏, 파로스 아이바이오, 로켓 헬스케어, 노을, 시어스 테크놀로지,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은 글씨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발 그리고 만성 질환을 공략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대규모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030 세대에서도 많이 앓는 질병이 되면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로켓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브라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시장 점유율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반 임상 성공 예측 솔루션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 피어 그룹들 내에서는 정말 강점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테카바이오 특허 출원에 대한 기대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상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성정보와 랩지노믹스, 온코크로스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풍부하고 의료 AI도 신성장 사업이고 산업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꾸준히 탄탄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또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각을 좁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림 CIS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307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는 전년 대비 19.8% 성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대단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220% 넘는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7% 넘는 성장률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던 이유는 매출 성장률을 웃도는 영업이익률 개선이었는데 매출보다 영업이익 자체가 더 좋았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에 대한 행보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살펴보시면 이번 3분기만 뜯어보시더라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1,50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지난 분기에 3분기 이전 2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그 전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8%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57%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성적은 창사 이래의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플랫폼 싱크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딥카스가 국내 대형 병원의 도입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10분기 연속으로 매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 분기 창사 이래에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료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익화 단계로 옮겨가는 시점이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넘어서서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종목으로는 로켓헬스케어가 적자폭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가 짚히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 AI 섹터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어떤 플랜을 마련해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그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을 시작하는 전략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이 912선까지 올라갔네요. 4,000P에 이어서 천스닥 플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시각이십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코스닥이 움직일 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한 달 전부터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려면 한번 조정을 주고 바뀌게 돼 있어요. 11월이
좀 그런 조정을 주는 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버블론과 금리의 인하에 대한 균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사라진 시장입니다. 네. AI 버블론이 아니라 알파벳이냐 엔비디아냐, 양강 구도냐, 대결 구도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떨어지면 뭘 살 거냐라는 걸 고민하는 장인 거지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금리까지도 이제 87%까지 올라갔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기에 이제 오늘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유동성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재정 정책들이 막강해요. 법인세 감소에 소득세도 감세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돈을 뿜어내는 효과를 창출해내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이 결국 내년장을 더 갈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외칠 수밖에 없고 조정을 기회로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가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좀 고개가 깨우뚱하는 자리에서 지난주에 작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매도가. 사실 이렇게까지 매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느낌도 드는데 뭐 조금 그들이 쉬어가겠다라고 하니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주초보다는 주 말로 갈수록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은 축소되고 있고 자금이 코인으로도 넘어가고 막 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도 바이오 보니 갈 것 같은데 라는 상황 속에 정부의 어떤 마중물과도 같은 마중물 정도의 뉴스일 줄 알았는데 시장엔 거의 기름을 때려 부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죠. 실제로 보면 지금 바이오 너무 좋으니 그죠? 너무 좋으니 말할 것이 없고 그 다음 받쳐주는 것이 2차 전지인데 리튬 가격 보니까 지금 뭐 한파동 만들어냈고 수급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한번 정리가 됐으니 리튬 가격 명분만으로도 또 ESS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나리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로봇인데 로봇은 AI 버블론에 따른 가장 큰 11월 한 달 동안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로봇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AI 버블론이 지워지면서 또 다시 한번 로봇은 가는 섹터야. 라는 것이 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었다. 또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 모아가면 된다라는 뷰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 그래도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가 매수 버튼을 확신을 갖고 누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떡밥이 던져진 것이 정부의 코스닥 지원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것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아닌 정말 오픈된 내용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분명히 그 기대치를 갖고 코스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따라가는 기맞추기 혹은 유동성 공급 여러 가지 모멘텀이 코스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 주신 전략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는 바이오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알테오젠, ABL 이런 굵직굵직한 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었었다면 최근에 바이오 쪽은 거기에서 온기가 쫙 확산이 돼서 다양하게 가요. 차장님 말씀 주셨던 코오롱 티슈진 너무 좋고요. 앱클론도 그렇게 많이 말씀 주셨고 주가 급등이 올해 한 140%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케어젠부터 해서 비만이다 혹은 임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는 종목이 이렇게 두루두루 있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또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고민이죠. 바이오가 한 종목 몰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종목을 다 투자해놓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성공을 할 거야. 막 이 기업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이럴 필요가 없이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시간마다 바이오가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보를 돌려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드렸던 답변이 뭐였냐면
시총 상위 순으로 좀 그 안에서 상위 안에서 뽑아보시라 하면서 그 안에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종목군들이 좀 확산됐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키워드. 왜냐하면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를 거거든요. 투자 성향이 다 다르더라도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안에 틀림없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 입맛에 맞는 종목을 다 고를 수 있는 시장이 바이오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네. 첫 번째는 돌파를 하시는 분들은 코롱 티슈진이 완전히 돌파했고 케어젠이 돌파했죠. 시총 상위 순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코롱 티슈진은 그 퇴행성 관절염인데 경쟁 약물이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래서 돌파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나타났죠. 이런 관점 속에서 최상단에서 다음에 이제 변동성 랠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보로노이가 아까 화면에도 나갔었는데 보로노이가 나도 이제는 봉 캔들이 길어질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선 종목들이 막 돌파를 했어요. 나도 다음 차례로 좀 신고가 돌파를 준비해 볼까라고 한다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약물이 이뮤노반트랑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뮤노반트 주가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둘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바토클리맙의 경쟁 회사가 아겐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총 80조, 이뮤노반트가 6조, 얘가 2조 5천억이면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시총 상위 코스피에서는 SK바이오팜, 한미약품 계속적으로 ING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아닌데 코스닥인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좀 저도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인데 무거웠었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 좀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ST팜이 좀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조정을 줄 때 사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별도로 자기만의 파동을 시장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 안에서 시장이 빠질 때 뭐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정을 주면서 가는 종목이 있다면 3빌리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의료 것 같아요. AI, 의료 네. AI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자기의 특화된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토모큐브죠. 네, 조정 잘 줬어요. 잘 쉬었다가 이제 다시 좀 가볼까? 고개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잘 가고 잘 쉬었던 종목이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와, 요즘에 좋았었죠. 네, 뭐 지금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렉소.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 앞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마 에클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에클론은 앞서 달려간 주자. 다음으로서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이 큐로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작은 의료 A. 굳이 시총이 작은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총이 작았는데 그 안에서 거래가 터진 것이라고 한다면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시총이 작은데 거래가 터진 종목을 할 거라면 이왕이면 의료 AI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AI는 바이오의 피날레를 찍을지 모른다라는 나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든지 젠슨왕 한마디 할 수 있는 만한 것 섹터가 또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총이 작은 종목 중에서 파로스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코라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 안에서 함초장 왜 알테오젠 얘기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알테오젠 홀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알테오젠이 좀 천천히 가주는 게 시장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실질적으로 조방원, 방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들이 테마 순환매가 일어났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였을 때 그 섹터들의 균열들이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알테오젠이 그냥 조금 느리게 묵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주는 것이 코스닥 분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이 중심을 잡는 거죠. 알테오젠이 만약에 막 급락 변동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센티가 흔들릴 수 있을 테니 묵직하고 느리게 가지고 그 외로 이제 옹기 확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종목 백화점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사자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백화점이 아니라 요 종목 이제 유튜브 다시 돌려보시면 요 안에 당신의 취향에 맛이 맞아요.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 안에서 저도 나름대로 공감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바이오를 살려면 제 마음속에 네. 더블 이상은 먹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없다면 바이오를 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석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3천억, 4천억에서 6천억 사이까지의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앱클론, 이런 종목들인가, G2G 바이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더 띌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본심 속에는, 그러니까 본심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 괜찮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시총 상위 순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짚었을 때 차장님께서 이렇게 툭 내뱉어 주시는 좀 추려지는 종목들이 있기 이상한 때문에 본심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걸 또 이끌어내는 것 또한 또 앵커의 자질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취향에 맞춰서 한번 관심을 놓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간다면 작은 종목 사이즈 내에서 또 이제 순서가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의 로봇주, 지난주 후반에 다시 힘냈죠. 1월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계절성도 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책 기대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막 대기업들 사업 재편하는데 막 다 로봇 한대요.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이제 로봇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로봇주는 뭘로 압축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이 색깔들이 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막 알아다가 기승전 결로, 이 결로 모아지는 것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가려고 한다면 역시 로봇도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움직여야 그 논리가 맞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겁한 변명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방향성을. 그리고 요런 거 좀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에 금요일날 움직인 건 코스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로봇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레인보우가 치고 갈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로봇의 움직임은 노란봉투법을 전제로 한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었고, 현대무백스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 로봇스타가 이제 좀 자기만의 독주의 길을 갔었고, 그리고 시총상의 로봇주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감속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속기가 언제든지 가야 되는 SPG라든가 SBB테크, 이쪽이 사실은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이제 관절, 감속기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든 로봇이든 뭐든 다 들어가는 것이 감속기거든요. 예전에도 감속기를 핵심 부품으로 봤었는데, 좀 이번 파동에서는 지금의 사이클에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두 종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SPG, SBB테크고요. 시총 상위로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로봇 섹터 관심 종목에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율주행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로봇에 바퀴 달아서 로봇이 차가 되는 게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까지 내가 운전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차는 로봇과 어떤 차의 결합, 이런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 들어서 보고 있는 종목군에는 슈어소프트테크라든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을 함께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속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 테마다는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로서는 조금 애석한 일인데 쿠팡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꽤 많이 유출됐습니다. 3,700만 어마어마한 데이터인데 보안주는 정말 테마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뭘 골라야 되나 싶어서요. 쿠팡을 애용자로서 저도. 쿠팡을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이 1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2등이 알리고 저기 바로 추격하는 게 테무인데 이거 중국에서 정부 유출했다고 하니까 짜증이 확 나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쿠팡을 경쟁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좀 굉장히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저는 처음에 그 쿠팡에서 온 문자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빨리 비밀번호 바꿔야지 했는데 뉴스를 찾아보고 그냥 냅둬버렸어요. 3,400만이면 전 국민 다 털린 거예요. 그 중에 뭐 나 거 뭐 주식 하나 털렸다고 뭐 이미 다 털렸지 뭐.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정부도 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테마성으로 만약에 급등해서 한다면 오전장에 음봉을 맞을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거 카드사라든가 뭐 KT 뭐 이렇게 통신사 뭐 해킹 사태가 있었을 때 과거에 움직였었던 종목과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좀 테마화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뭐 소프트캠프라든가 사이버원이라든가 윈스테크넷, 그다음에 좀 기타 종목으로는 SJ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안 뭐 양자 해야 된다, 뭐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까지 테마화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속의 주요 이슈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살펴가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